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운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시장이 발작을 보였습니다. 표면적인 시장의 하락 이유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이게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 이 안에서 거의 나왔습니다. 연준은 국채 600억 달러와 MBS 350억 달러 등의 매달 최대 950억 달러씩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T,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축소, 이게 문제인데요. 5월 시장은 사실 예상했던 거고요. 언급이 돼 있었죠. 근데 규모도 보시면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3년 동안 4조 7천억 달러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컨센이 맞춰져 있었죠. 이걸 월로 환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330억 달러씩 줄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보다는 적은 규모죠. 물론 전일 브레이너드가 언급한 것처럼 예전에 2017년, 2018년 그 사이클보다 큰 규모긴 합니다. 당시에는 500억 달러씩 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점도 연준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죠. 어쨌든 그동안 돈의 맛에 흠뻑 취해 있던 시장이 이 내용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던 탓일까요? 국채금리가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날 장중에요. 2.66%까지 터치했습니다. 어제 과거 사이클 때 2.7% 기준으로 시장 발작이 한번 크게 나왔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좀 부담스러운 것인지 시장이 크게 밀렸습니다.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해주면서 그나마 다우지수가 어제 오늘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0.42%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긴축에 취약한 쪽은 성장주, 특히 기술주죠. 그 관련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연이틀 2%씩 내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0bp 이상의 연준의 빅스텝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나 느꼈던 요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양적 긴축, 이 QT 축소에 적응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옆에 붙여놨으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의 흐름인데요. 성장주 위주의 폭격을 맞은 듯한 흐름, 빨간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요. 섹터별 등락률을 보시면 셀트케어 업종, 이 한 업종만 상승하고 나머지 전 섹터가 밀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치주들이 좀 선전을 해줬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따로 떼서 볼 거고요. 종목별 등락률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빅테크의 하락률을 보면 앞서 보신 종합주가지수의 낙폭이 오히려 성방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3에서 4%씩 밀렸으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 중심의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 중에서 우리 시장과 좀 연결이 되고 영향력이 큰 쪽은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1% 약세로 선방했다라는 점에 위안을 삼아야 하는 걸까요? 특히 이보다는 사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 그리고 반도체주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잠시 후에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 나오자마자 저희 삼성전자 분석으로 국내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시죠. 노근장 센터장 연결해서 분석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중국 상하이 셧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테슬라도 4% 넘게 하락했고요. 소프트웨어의 낙폭이 컸습니다. 이 성장주의 대표 주자격이죠. 물론 중소형단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낙폭이 두드러진 모습, 요즘 이제 데이터 도구를 기준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골이 깊게 나오는 모습 걱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 시장 방어주인 음식료주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방을 넘어서요. 신고가가 여기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차트는 비료회사인 모자이크의 주가 추이인데요.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무려 2배가량 뛰었습니다. 이 밖에 어제도 좀 짚어드렸는데 초콜릿 회사 허쉬도 신고가, 코카콜라도 신고가, 코스트코도 역사상 신고가 밟았습니다. 이 밖에 최근 맥도날드도 상승세를 연결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립니다. 다음 보시죠.
지난달에 당잠사 내용 다시 쭉 정리해 보시면 현재 에그플레이션은 공급에서 촉발된 문제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 사이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 도식 준비가 돼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서 공급에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관련 원자재 타격을 받고 있고 이게 차질이 안 되니까 비료도 문제가 됩니다. 비료 문제로 인해서 작황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 곡물과 농업 쪽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연결고리를 보면 사료나 축산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 대체육 경쟁력 상승으로 아이디어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화요일에 정리해드린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인데요. 농기계도 혁신 성장의 유망 섹터라는 이야기가 최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건 미국의 디어앤컴퍼니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사람이 없고 혼자 움직이는데요. 밖에서 이제 사람은 모바일 앱으로 조정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밥도 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종목으로 보시면 티커는 DE, 디어앤컴퍼니 보실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슬라 기업으로 대동과 TYM이 꼽히는데요. 이거 화요일에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수요일 이틀 모두 TYM의 주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실적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메릴 린치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트렌드 뉴팡.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 좀 지겹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직도 이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농업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가장 아래에 있는 금, 광물 쪽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보시죠. 화요일 투자뉴스 7에서 좀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철강과 비철금속 가격 같이 움직입니다. 특히 각종 비철금속은 쓰임새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구리만 하더라고요. 풍력이나 태양광, 전기차 등의 이 신재생 에너지를 돌리려면 참 막대한 양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광산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많이 없잖아요. 다 이제 거의 해외에 있고요. 국내에서는 재련과 가공 쪽에 특화돼 있습니다. 특히 재련 쪽 요즘 많이 언급되는 게 고려아연과 영풍, 그리고 좀 확장시키면 풍산과 LS 정도의 실적입니다. 주가의 반응이 가장 강렬한 쪽은 고려아연입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 신고가 경신했죠.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국내에 아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고치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연 재련 업체들이 매달 모여서요. 가격을 좀 협상하고 정하는데 4월의 가격이 3월보다 톤당 50만 원 인상됐습니다. 17개월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이 납품 단가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 줄줄이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강한 모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플레이션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좀 핫한 키워드 볼까요? 최근 쌍용차 인수라는 단어만 스쳐도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쌍슬라라는 단어가 등장한 모양입니다. 워낙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라서 테마주의 변동성 유의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추가로 전해진 소식과 주가 반응이 있어서 정보 전달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쌍용차 인수 전에 KG그룹이 참전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여러 기업이 있겠습니다만 그 기업 가운데 그나마 KG그룹이 인수자금이나 추가 자금 조달이 여력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관련 계열사들이 급등했는데요. 왜 이렇게 쌍용차 인수전을 주목하게 될까요? 최근 대세인 전기차에 투자하려면 사실 쌍용차도 막대한 자금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이 든 성배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이라면 설득력이 있겠는데 이런 시각이 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바로 쌍용차 부지, 땅 이야기인데요. 쌍용차 본사를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평택 공장 부지, 그러니까 평택시 칠괴동에 있습니다. 공장이랑 여기 본사가 같이 있는데요. 이 부지가 약
9천억 원 가치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업계에서는요, 이걸 준주거지 용도 변경을 하면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용차 자체 사업성보다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춘 이 평택 공장 부지가 더 매력적인 것 아닌가 하는 추정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주가 반응이 워낙 롤러코스터고 관심이 많은 이슈라서 정리는 해드리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말 그대로 관전하는 용으로 정리해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